오늘 며칠이지? 20. 틀렸어. 27일이야. 오늘 추석이니? 27일. 이 단원 마지막 부분, 노폐물 배설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해봅시다. 자, 내용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배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요. 다른, 기관계에 비해서는 배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거든. 요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보자고. 첫 번째, 노폐물 배설해야 돼. 자, 배설계가 뭔데? 배설하는 전체, 그지? 그 기관들을 다 모아서 배설계라고 하는데,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배설계는 응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됐니? 응가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배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줌은 그냥 배설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응가는, 그냥 남은 찌꺼기가 배설되는 거야. 그지? 근데 오줌은 우리 몸에 있는 항상성,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배설하거나 많이 배설하거나 이러거든. 조절하는 배설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기능적으로 배설계 하면 응가는 빼고, 오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적 구조들을 다 합쳐서 배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사례가 들려가지고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은가요? 자, 노폐물 배설 생성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노폐물 생성.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세포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질소원이 있거든,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 질소가 없어요. 근데 단백질에만 질소가 있거든. 이 질소가 반응성이 되게 커. 그래서 다른 물질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배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암모니아를 일단은 만든다. 됐지? 일단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단백질만 생성하는 거. 단백질은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다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은 뭐니?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성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성한다는 거는 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CHO. 근데 단백질은 뭐라고? 여기에 질소, 사실 뭐 다른 황, 인,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건 진소니까. 그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지. 단백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지? 배설에서는 단백질이 조금 복잡하다. 자, 구성원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나와 있지. 그지? 진소까지 포함합니다. 단백질. 생성되는 노폐물이 다 똑같은데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 딱 요거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배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배설을 보면 노폐물이 배설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거나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보자고. 첫 번째,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폐를 통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폐를 통해 배출된다. 이걸 모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 근데 조금 녹거든. 조금 녹아, 조금 녹기 때문에 배출이 되긴 하는데 폐로만 배출되는 게 아니고 땀이나 오줌으로도 약간 배출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산화탄소는 폐다. 기본적으로 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애매한 건데 물은 기본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소변. 그지? 소변이겠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줌으로 배설되는 거이긴 해. 근데 실제로 어떻다고? 폐로 배설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우리 호흡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꽤 많다고, 물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운 날에 걷기 운동을 하면 땀도 나지만 숨이 차잖아, 그지? 헥헥대면서 한 1시간 걷잖아? 그럼 실제로 한 0.5에서 1kg 정도 빠져. 체중이. 왜? 막 에너지원이 이렇게 다 없어진 거 이런 거 아니야. 특히 물이 많이 나간다. 어디로? 걷기 운동하면서
소변 받니? 아,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땀과 호흡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물 하면 폐가 포함된다라는 거, 배설되는 방법 중에 폐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암모니아는 독성이 어때? 강하다? 약하다? 강해. 강해. 그래서 뭘로 전환돼야 돼? 요소로 전환돼야 돼. 이 암모니아는 요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 NH3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질소 원소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이게 돼지코 아닙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딴 애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야! 이러면서 반응해버리면 딴 애가 잘못되는 거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어떤 분자, 단백질이 있는데 걔가 잘못되면 뭐니? 기능을 못하겠지,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응성이 커. 얘를 가려줘야 돼. 얘를. 이 돼지코를 가려줘야 돼. 누가 가릴 수 있다? 요소로 전환되면 얘가 거의 기능을 못하게 돼. 진소는 있는데 기능을 못하게 돼.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서 바꿉니까? 정답! 간에서 바꿉니다. 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간에서 요소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간은 뭐니? 배설돼야 되는 그 질소 원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 기능을 하잖아. 배설에 도움을 주잖아. 그러니까 간은 배설계에 포함이 어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간은 원래 어디에 포함됐었어? 소화시키는데 그 기름 성분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쓸개즙이거든. 근데 그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소화기에도 도움을 주니까 소화기에 포함됐었는데 배설계에도 도움을 주니까 배설계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간은 배설계에도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푸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림 한번 볼게요. 영양소 있어. 영양소 중에 뭐라고? 3대 영양소가 있지, 그지? 탄단지, 들어봤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얘들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영양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누가 필요해? 띠링! 산소가 필요해. 산소 없다고 에너지로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게 사용하게 되는 거야. 산소가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고에너지 물질인데 산소가 없으면 여기서 에너지 조금밖에 못 뽑아내. 그걸 발효라고 하지, 발효. 조금밖에 못 뽑아내는데 산소가 있으면 쭉 다 뽑아낼 수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가 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내고 이제 분해됐단 말이야.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산화 반응이라 하는데 그리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빠르게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하게?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연소. 불 나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우리 몸에서 불은 안 나고 뭐라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덩치가 큰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 분해가 돼서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 물이 된다고 아까 배웠지. 에너지 거지 분자. 맞지? 에너지 거지 분자. 얘들은 고에너지 분자. 차이가 크겠지, 에너지가. 그 차이의 에너지를 우리 세포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세포를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요소는 딴 데로 전달되지 않고 오줌으로 나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땀에도 요소가 포함됩니다. 근데 오줌에 비해서 농도가 낮을 뿐. 땀 냄새, 약간 오줌 냄새하고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근데 훨씬 낮습니다. 농도가. 그것도 알고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을 잘 보라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분해될 거고, 얘가 어디로 나갈 건지, 요거를 다 균형 있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알겠지?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명은 뭐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배설기 구조하고 배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배설기 구조를 한번 볼게. 배설기 여기 없네. 아,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배설기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딴 데 있을 거야. 한번 볼게 일단 배설계 구조. 배설계는
알지? 콩팥, 어딨니? 등, 아래쪽, 뒤에, 이렇게 두 개 있다. 그지? 콩팥, 신장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지? 콩팥을 뒤에 딱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쓰러져서 몇 분간 못 일어나. 급소예요, 급소. 저도 알아둘 수 있도록, 남 때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콩팥, 그 다음에 콩팥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줌관이 있고,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어. 나가지. 이렇게 나가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일단 기본 배설계.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뭐가 있다? 간도 배설계 포함된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콩팥은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콩팥 하나를 봤을 때 콩팥 전체를 보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바깥 부분하고 속 부분이 색깔이나 어떤 조직의 단단함 이런 게 다르게 보여. 실제로 이제 해부를 해보면 의대에 가서 해부를 해보면 실제로 달라. 그래서 왜 다르지? 요거 구성하는 어떤 그 조직이나 기관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바깥과 안쪽에 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콩팥의 그렇고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뭐라고 하냐 하면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외우기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네. 이 어원이 나온 거는 네프가 콩팥이라는 뜻이고요. 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라는 뜻이야. 단위. 구조적 기능적 단위잖아. 그지? 그래서 네프리티스 콩팥에 더하기 온 해서 네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콩팥을 구성하려고 하면 네프론이 따다다다다다다 모여야 된다는 거야. 구조를 만드는데 하나의 단위라는 뜻이야.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것도 오줌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얘 하나하나들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지?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 아마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생각 안 해봤을 거야. 그지? 얘들이 모여서 콩팥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 단위고 얘들 하나하나가 기능하는 게 합쳐져야지 오줌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인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된다고. 생성 과정을 볼게요. 생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구분되는 과정을 합쳐서 만들어집니다. 오줌이. 첫 번째는 일단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재흡수. 저 위에 보면 분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자, 여과는 뭐냐? 여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과. 그러니까 이 여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콩팥을 크게 보면 그 네프론이 쭉 있을 거고, 그지? 네프론의 시작 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어. 막으로 만들어진 주머니가 있어. 이거 보먼 아저씨가 연구했다 해서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 그 안에 막 모세혈관이 공처럼 말려 있어. 이거 들어가는 데 있고 나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됐니? 말려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실을 똘똘 말아서 공처럼 만들었다 해서 사구책라고 얘기합니다. 사구책. 됐나요? 실사자에 공구자예요. 됐지? 요렇게 만들어진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이 모세혈관도 혈관이잖아. 그지? 혈관에는 뭐가 있겠니? 액체가. 압이 있지. 그지?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압력이 없어요. 압력이 없어. 빈 공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높은데 낮은 쪽으로 어떻게 쭉 이렇게 액체가 빠져나오는 거죠. 빨간 걸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오줌의 시작 지점이니까 노란 걸로 할게. 액체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이 전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혈액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액체 성분만 빠져나오는데 그 액체 성분 중에서도 분자가 작은 것만 빠져나옵니다. 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 그지? 근데 포도당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근데 단백질은 포도당이 요만한 단백질 요만하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은 일반적으로는 빠져나오면 안 돼요. 됐지? 여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그지? 외워야 될까요? 자, 물질 이동하는데 혈압차 또는 압력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차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보먼 주머니 안쪽,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걸 여과라고 하고요. 고분자 물질이 뭐니? 덩치가 큰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단백질, 지방 같은 게 크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못 빠져나와. 덩치가 큰 게 쭉쭉 이렇게 새 나오지 못해. 근데, 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저분자 물질은 여과 됩니다. 빠져나옵니다.
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뭐지? 포도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물질이지. 가치가 있는 물질을 계속 오줌으로 내보내야겠니? 이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야. 여과는 어쩔 수 없이 되는데, 다른 액체와 그 요소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끌어와야지. 혈액 쪽으로. 그지? 그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있는 저분자 물질을 다시 혈액 쪽으로 끌어오는 거, 체액 쪽으로 끌어오는 그 과정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 됐나요?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누구는 안 빠져나오고 누구는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재흡수로 넘어가서 원요가, 그러니까 원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줌 중에 처음 만들어진 오줌, 근원이 되는 오줌 이 뜻입니다. 어디 있겠니? 여기 있습니다. 그지? 여가 딱 됐을 때 이걸 원요라고 하는 거지. 그지? 원요가 세뇨관을 지난다. 세뇨관이 뭐냐면 보문 주머니하고 연결된 아래로 가는 관, 올라오는 관 이렇게 있거든. V자 모양이야. V 이렇게 생겼어. 됐지? 액체가 원료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굵직한 관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만 있겠니? 이게 네프론이야. 하나 아니겠지, 그지? 여기도 주렁주렁 나무에 가지 매달리듯이 있겠지, 그지? 여기서 액체가 찔찔찔찔찔찔 나와서 딱 집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액체가. 그래서 이 관 이름이 집합관이야, 집합관. 됐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뇨관을 지날 때는 여기 지나는 거야, 그지? 일부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모세혈관 어디 있는데? 이쪽으로 나왔잖아, 이제 사고체에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모세혈관. 그러니까 이 관에서 어떤 물질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관이 있으면 관이 뚫뚫뚫 이렇게 모세혈관을 감싸고 있다. 바깥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됐지? 왜 이쪽을 보니 무섭게 시지? 아, 모기가 있다고? 너도 모기 있네. 모기 있다고. 자, 넘어갈게. 2번.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몇 퍼? 100%. 100% 재흡수돼. 이게 100% 재흡수 안 되면 병이야, 병. 포도당이 100% 재흡수 안 되면 뭐야? 당뇨병. 오줌에 당이 있는 거야. 당뇨병. 아미노산이 100% 재흡수 안 되면 그런 뭐 이름은 없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재흡수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물도 기억해라. 99%.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잖아, 그지? 포도당 아미노산 100%, 물 99%. 요소! 요도 기억해. 50%. 야, 요소는 노폐물 아니야? 없어야 되는데 왜 50%나 재흡수를 할까?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그지? 근데 재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할게. 근데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왜 그러냐면 요소도 뭐냐면 물에 녹아있는 액체, 용질이거든, 용질. 녹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원료에 요소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높아요. 원료 농도가. 그러면 혈액 쪽에서 계속 물이, 세뇨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어떻게 되면 오줌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몸은 항상 물이 어때? 부족한 상태가 돼.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왔다가 요소가 어느 정도는 다시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50%면 재흡수되니까 그 처음에 빠져나올 때보다는 혈액이 좀 더 깨끗해졌겠지. 노폐물 적어졌겠지. 맞지? 그지? 적어졌잖아. 그 정도에서 그냥 합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요소가 계속 있으면 다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농도가 높아서 이쪽에. 농도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용액이 있고 그 반투과성막이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쪽, 높은 쪽으로 물 분자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소가 많으면 혈액 쪽에서 오줌 쪽으로, 원료 쪽으로 물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요소도 일정 정도 다시 재흡수를 한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절하고 있다. 어디서? 세뇨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50%, 요것도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남았네? 분비 남았다, 그지? 분비 보면 되겠지?
자, 분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되지 못한 물질이 있어요. 여과되지 못한 어떤 뉘앙스가 있지. 뭐니? 아, 여과됐어야 되는데 이 뜻이야 이거. 여과되지 못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과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실패? 이렇게 된 거야. 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때? 그 이후에 갔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나가면 좋겠지, 오줌으로. 그지? 그러니까 아까 V자 세뇨관 쪽에 모세혈관 쪽에서 세뇨관 쪽으로 잡아서 그냥 캐리한 거야. 완전히. 세뇨관 쪽으로 다시 뱉어내는 거지. 물질이 모세혈관, 세뇨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됐지?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요소, 크리아틴 같은 노폐물. 요소는 재흡수 되지만 또 분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여과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소는 분비도 되고 여과도 된다. 이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크리아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혹시 배운 적 있지 않니? 크리아틴? 우리 몸에서는 딱 한 군데 쓰입니다. 어디 쓰이냐면 근육세포에서 ATP가 부족했을 때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거든. 처음 들어보는 눈빛으로 나를 보면 어떡하냐. 배우긴 했을 건데. 크레아틴 인산. 아, 진짜 안 배웠어요? 억울해요. 알았어. 이거 뒤에 나올 거야. 알겠지? 근수축 하는 데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분비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보면 이 중에서 말이야, 아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같은 거 100% 재흡수돼야 된다고 했지, 그치? 왜? 영양소이기 때문에. 돈이야, 돈. 사람 입장에서 돈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재흡수할 때는 어떻게 해? 아, 그래, 들어와. 이러고 가만히 있겠니? 아니야. 노력을 해서 다 끄집어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영양소가 재흡수될 때는 100% ATP가 사용됩니다. ATP 뭔지 알지? 에너지 물질. 에너지를 써서 재흡수를 하는 거야.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고, 여과는 어때? 혈압차, 압력차에 의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수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이라는 게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킨다는 뜻이고, 수동수송은 에너지와 관계없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농도 차에 따라서. 됐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요소나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분비가 될 때에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얘들은 일단 그거는 필요합니다. 분비할 때는 뭐가 세포막에 분비를 도와주는 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분비를 도와주는 단백질. 그러니까 크레아틴 딱 잡아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에너지가 들진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비를 도와주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2단원 마지막 주제가 통합적 작용. 사실은 지금 기관계들을 왜 배우고 있었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배운 거야. 우리 배운 기관계가 뭐였지?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또 있니? 없네. 그지? 요 정도지, 그지? 얘들이 이제 뭐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기관계라고 하는 게 식물에 있게 올게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생명체는 일단 생명체의 체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식물든 동물이든. 세포가 비슷한 기능하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했었지, 저번 수업 때. 조직이 모이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면 기관이라고 하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 한 그루의 나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사람처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떤 움직임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 기관계나 기능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아주 치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통합적 작용. 치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관에서 개체로 갈 때 기관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각각이 이제 아주 유기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있어. 움직여야 되는 생물체는 기관계가 있는데, 식물은 기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조직에서 그냥, 조직들이 모여있는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계. 식물은. 조직계가 바로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요거도 알아두죠. 이거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가 없어요. 동물은 조직계 없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 그 다음 개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자, 이제 기관계들이 동물은 되게 통합적으로 되게 면밀하게 잘 조정돼서 작용돼야 된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 일단 기관계 특징. 이건 아까 배웠던 거야 이미. 소화계는 소화와 흡수, 그지? 역할을 한다. 여기에 뭐 더해서 응가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소화계에 포함됩니다. 대변은. 그다음에 호흡계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무슨 말인지 알지? 산소 흡수해서 조직세포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조직세포에서 받아와서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폐에서 배설하는 거, 배출하는 거지, 그지? 그거. 순환계는 그 혈액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지? 혈압을 통해서. 심장이 이렇게 이제 수축하는, 영양 때문에 생기는 혈압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물질 순환. 배설계는 오줌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얘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볼게요. 이 기관계들이 통합적 작용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그 동물 또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있어. 그게 누구냐?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순환계가 다 연결해줍니다. 모든, 그 조직과 기관계들을 연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생각해봐.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먹어야지. 아까 너 감자빵 먹었잖아. 이 감자빵을 먹었어, 아까. 감자빵. 맛있게 생겼는데 안 주더라고. 자, 먹었어. 그러면 소화기에서 분해하고 흡수해서 영양소가 들어오겠지, 그지? 감자빵의 영양소가. 맞지? 들어와. 남은 찌꺼기는 응가가 될 거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들어올 끝이야? 아니야.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게 영양소 공급해야 되잖아, 그지? 공급해야 되니까 들어온 다음에 순환계가 쭉 모든 곳에 다 이동시켜주는 거지. 영양소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 영양소와 산소가 이동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 산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산소도 혈액에 녹아서 또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지. 모든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모든 세포. 자, 폐에서 산소가 흡수되잖아, 그지? 그러면 폐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를 따로 공급 안 받아도 되나?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공급받는지 아니? 바로 공기에서 받는 거 아니야. 폐에도 다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거든. 모세혈관에서, 그러니까 폐에서 모세혈관 흡수됐고, 한 번 돌고 와서 모세혈관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배설계는 그냥 쭉 나가는 거야. 그지? 근데 배설계는 아까 응가가 아니고 오줌, 주로 오줌입니다. 그지? 과잉의 물, 많이 마신 물,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게 나간다. 지금 우리 들어오고 공급되는 것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모든 세포들에서 뭐가 만들어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봐.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지는데 얘들 어디로 가?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주로 배설계로 갑니다. 맞지? 노폐물.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쪽 연결되려면 순환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산화탄소는 주로 혈액에 녹아서 폐로 나가죠.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순환기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일종의 중심 역할을 한다.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니? 대한통운, 택배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우체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교양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를 설명하려고 앞에 있는 그 기관계들을 다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기관계 통합적작용, 글로 읽어보고 끝날 건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통합적작용 왜 해야 된다고? 살아있기 위해서. 그지? 생명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 등의 이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고 그 주인공에 뭐가? 순환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이게 쭉 이렇게 설명한 게 아까 그 표에서 나왔던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문제 다 풀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 있으면 뭘 할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죠. 오케이?